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또 전세 가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최근에 많이 또 다녀보니까는 지금 현재는 조금 부동산의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곳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 속에서 많은 분들이 높아지는 아파트의 가격들을 보면서 빨리 부동산을 사야겠다는 조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파트 청약이나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도 고분양가에 나오는 물량들을 덥서 뭐 생애 최초라든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 같은 그런 귀중한 조건들을 쓰면서까지 신청하시면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옥석 같은 부동산을 잘 가려서 청약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조금 주춤한 그런 시기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좀 조급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발 물러서서 현재의 상황들을 좀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배 TV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미리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의 로또 줍줍의 물량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아파트의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북수원 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첫 번째 블럭에 위치를 한 아파트 분양 물량인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원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북수원의 이목지구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이 아파트를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 클럽에서도 이 물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수원 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 리체 모집 공고가 나온 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상황들을 제 생각,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살펴보게 된다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이제 위치를 한 도시개발 사업의 A4블럭이 분양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체 1과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의 블럭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A4 블럭 이제 첫 번째 블럭이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768세대 중에 일반 공급은 309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 8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입주 시기가 이제 2027년 9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기간이 좀 남아있는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물량에 앞서서 변경된 이제 청약 제도들이 있는데요. 간단히만 좀 살펴보면은 이제 배우자 통장 가점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점까지 더 추가로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내 가점 플러스 배우자 가점까지 해가지고 높은 가점을 통해 가지고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생아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 신설이 돼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물량 20%를 이제 2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우선 공급을 합니다. 또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신청 시에 이전에 혼인 전에 특별공급 당첨이 되면 이제 배제가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혼부부라든가 추가적인 그런 당첨이 됐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2명으로 이제 완화가 됐으니까 다자녀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도 좀 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 핵심 지역이 수원역이죠. 수원역 같은 경우에 GTX의 호재도 있고 이제 여러 전철 노선들을 공유할 수 있는 수도권의 남부 지역 중에 거점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서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스타필드가 오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이제 신분당선에 호재가 있는 만큼 이 주변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10억 원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화서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이고, 또 매교역 같은 경우에도 수인 분당선이긴 하지만 수원역하고의 이제 근접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입지,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서 매교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의 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컸던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근해가지고 성균관대역 인근에 수원 이목지구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디에트르 더 리체
1블록과 2블록이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육 특화 거리를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도시를 개발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수원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었습니다. 성균관대역 1호선하고 이제 거리가 좀 있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입지적으로 그렇게 아주 좋진 않지만 나쁘지 않은 입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 보면은 인동선이 이제 착공이 들어갔는데 이 인동선 신설 역사하고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의 역사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더 리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블록 A4블록이 먼저 분양을 하고요. 단지가 더 큰 2블록, 그러니까 A3블록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분양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1블록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이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포마의 아파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학원과의 특화 거리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장점입니다. 주변에 또 쾌적한 그 산을 끼고 있고 주변에 유해시설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는 곳에 이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뭐 성균관대역에서 화서역까지 수원역까지 금방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리적으로 나쁘지 않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입지적인 측면이 아주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적인 이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북수원 이목지구의 위치이고요. 그리고 디에이트르 같은 경우에 2027년 9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최대 장점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7년도에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됐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이제 10억 7천만 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주변에 이제 화서역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 가격이 10억 원을 이제 넘어가긴 했어요. 하지만은 입지적인 측면을 봤을 때 화서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입지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다는 그런 부분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주변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4억 원대, 6억 원의 아파트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인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 그리고 준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12년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35평형의 수원 SK뷰 같은 경우 실거래 가격은 8억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북수원 자이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비과세 여건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6억 5천만 원의 거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0억 원을 넘는 이 분양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1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내가 수도권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4평형의 기준 해가지고 10억 언더의 아파트들 그리고 5억에서 7억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이라면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입지가 뭐 초역세권의 아파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10억 원을 넘어갔다는 부분이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부지를 뭐 상당히 비싸게 샀다는 뭐 사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의 물량치고는 좀 높은 분양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나올지 좀 궁금한데 지금 현 시점이 부동산이 또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라 제가 현장을 좀 다녀보니까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서울의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역들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만 기존의 신도시라든가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조금 멈춰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조금 분양 가격이 다소 좀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디테일적인 분양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검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산을 끼고 있고 공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유치원이 이제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는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1단지 그리고 이제 추후에 분양하게 될 2단지인데 1단지의 가격이 조금 높은 것이 이번에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남동향과 남서향 그리고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제 학원과 시설 및 부지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원도 이용하면서 바로 학원가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물량입니다.
커뮤니티를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은 수영장이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제 고급화 브랜드의 아파트에서 최근에는 수영장을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4개의 레일 정도가 있는 수영장이 있는 것이 이제 장점으로 보여지고, 또 이제 보면은 키즈룸이라든가 북카페 같은 것들, 그리고 GX룸이라든가 필라테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것들이 크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내 다목적 체육관하고 러닝 트랙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독서실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도 타석이 굉장히 많고 스크린 골프장도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 B타입 같은 경우에 374세대 이제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 그리고 알파룸까지 방의 크기가 작지가 않아요.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팬트리하고 또 여기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욕실 같은 경우에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같은 경우에 디귿자 드레스룸에 파우더룸, 창문도 잘 나 있기 때문에 주방도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 그리고 안방도 드레스룸과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네모 반듯하기 때문에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빠진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에 394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3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여기에 이제 팬트리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침실 2에 큰 드레스룸이 있고요. 이제 옷장도 2개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디귿자 드레스룸, 창문은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워 보이네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창문이 잘 나 있고 맞동풍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수납 공간이 침실 2에도 이렇게 드레스룸을 넣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상층이나 다락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락방을 이제 준다는 것이 장점인데, 대신에 분양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최상층이나 다락층을 이제 선호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로얄층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공통 유의사항을 살펴보면은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외의 수도권 거주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규제 지역은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양가가 다소 좀 높아 보입니다.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에 청약 신청을 하고 일반 공급까지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시 거주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또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예치금도 여러분들께서 충족을 해야지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80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게 된다면 9월 19일에 특별공급 1순위 9월 20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9월 27일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대상 및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본다면, 84 B타입 같은 경우에 총 공급 세대수는 374세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 공급 세대수가 151세대, 84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총 공급 세대수가 394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 세대수가 158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특별 공급 세대수도 뭐 적지 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양 가격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10억 7,400만원, 그리고 84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0억 1,826만원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60%의 추첨제 물량제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주변 시세에 대비 좀 비싸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10억 원을 넘는 아파트 청약을 하기에는 입지적인 한계가 있는 곳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분양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84 B타입이 좀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알파룸까지 4개의 방 그리고 평면 구조가 상당히 우수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약 신청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84 B타입의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 공급의 귀중한 조건 또는 이제 가점제가 높으신 분들이 이 물량을 청약하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패스하시고 다른 물량들에 좀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이 이제 완판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남아있는 디에틀의 분양 물량의 분양 가격이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소 높은 분양 가격의 아파트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장점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무상 옵션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은 건설사들이 좀 보고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이런 옵션들이 이제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에이트의 이제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인테리어하고 가전까지도 무료로 설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디에이트 더 리치에는 가전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상 옵션을 무상 시공 예정이며, 고객님께 별도 유상 옵션을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신축 아파트의 고급 인테리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분양 가격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무상 옵션들이 나한테 맞는 옵션인지 보시고 가격들도 좀 체크해 보셔가지고 분양가의 가격이 좀 나한테 맞는 금액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옵션들을 플러스한다 손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다소 높은 분양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원에서 분양하는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현재 현장 답사를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